이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민들과 그 마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서 마을을 찾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곳, 그 어떤 것들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동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을 가꾸기에 힘써온 주민들이 있는 동네, 오늘 소개받아 놓을 텐데요.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 모세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마을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들을 많이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꽃이 마을을 수놓는 동네도 저희가 소개를 받아보고요. 또 자연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순천만 인근의 마을도 저희가 소개를 받아봤는데요. 오늘 소개받을 마을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동네인가요? 우리가 이제 덕암동, 생목동, 연양동을 합해서 이제 덕연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구가 이제 5만이 넘어가니까 엄청 큰 동네죠. 그런데 이 자연불악의 자연마을의 모습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또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는 덕연동,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마을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덕연동이 주민자치위가 구성된 지 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순천시의 주민자치는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이제 조례가 나오고요. 2004년, 5년부터 주민자치대학이 시작이 되면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데 우리 덕연동이 그 선도적 모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민자치의 시작을 같이 한 곳, 그럼 덕연동, 우리 순천이 시작했던 도시이기도 하지만 중심적 역할을 해줬던 곳이 바로 덕연동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오랜 기간만큼 어떤 덕연동만의 마을 만들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이 부분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덕연동 주민자치의 장점을 나열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도시화되면서 사실 그 도시의 이웃 간의 단절이 사실은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덕연동의 주민자치는 아우른다 또는 소통과 통합의 주민자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요즘은 이제 함께 살질 않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니까 가족 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느낄 수도 없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역사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없는데 우리 덕연동은 1, 3세대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경로당이 결연을 해서 그냥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이어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석이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께는 좀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효 정신을 좀 스스로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결합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 재롱잔치라고 해요. 공연을 준비해서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함께 만들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음식 만드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말벗이 되어 주기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환경적으로나 또는 마을의 옛날 이야기를 직접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래서 마을이 곧 학교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정규화된 학교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웃과 어르신과 아이들이 마을이라는 공간 안에서 스스로 배워가고 커가는 그런 학교 같은 곳, 그게 바로 우리 덕연동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이 경로당에 한번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덕연동에는 행복을 가득 담은 꾸러미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 특히 이제 복지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사실 그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진짜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이웃 간의 단절로 인해서 이 이웃이 진짜 어려운지를 모르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기가 되고 커다란 사고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덕연동에서는 이제
이발소, 미장원, 병원, 마트, 또 뭐 빵집, 다양하게 뭔가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또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네. 이분들과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또 수혜자분들도 이게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마일리지 쿠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그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제공하시는 분들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촘촘하고 아주 세밀한 복지망을 주민자치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 이거 자체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 마일리지 쿠폰이라든지 네. 어떤 경로당 사업 이런 것들 좀 웬만한 아이디어로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모으고 또 이렇게 발현을 해냈을까요? 꽃, 그러니까 이제 떠오른 시가 하나 있네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마 그 덕연동의 주민분들은 진짜 필요한 자치의 프로그램이 뭔지를 자세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한 번에 끝나는 사업 또는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과 주민들 스스로 자치를 통해서 얻어내야 될 결과 또는 문제 해결을 아주 자세히 보셔서요. 적연동에서 해왔던 사례들이 실제로 보면 진짜 필요한 건데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덕연동의 사례를 배우고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도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덕연동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덕연동의 장점은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거, 마을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덕연동 주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마을의 물길을 찾는데도 좀 애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듣자니까 이 각 마을에 배수구를 담당하는 물길 지킴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물길 지킴이 그러면 우리 마을에 있는 뭐 강, 호수 또는 뭐 천 이런 거를 보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배수구가 막혀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자기 집 앞에 또 자기 건물 앞에 우리 마을에 어떠한 배수구가 있는지 이걸 잘 찾아내요.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이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침수로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마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 피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덕연동을 저희가 주민자치 사업을 잘하고 있는 마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자연재해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부분까지 좀 지자체가 나서서 한다니까 좀 놀랍습니다. 네네. 이름도 예쁜데요. 물길 지킴이. 이분들의 네. 활약상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도에 처음에 마을 지도를 만들었어요. 네. 마을 지도를 만들고 그 마을 지도에 마을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의견을 이제 넣어봤죠.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한 곳이 어디 있느냐, 또 우리 마을에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어디냐, 뭐 이런 걸 쭉 놓다가 야 우리 마을에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 어딘가 이걸 이제 표기한 거죠. 그리고 약 200여 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함께 참여해서 침수 예정 지역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드리고 네. 또 지켜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그것은 진짜 마을을 지키고 가꾸고 또 나만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는 피해가 자연재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자연재해 피해를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주민자치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답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요. 사실 이 순천시 덕연동이 네. 마을 만들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질 정도로 주민자치가 활발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마을 주민들이 하나로 응집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순천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지금 덕연동이 이렇게 커지는, 도시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이들 놀라하시죠. 예전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으니까. 네. 도시의 성장 속도와 달리 사실 자치 역량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덕연동은 그 속도가 같이 맞아졌던 것 같아요. 또 도시도 성장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이끌어가는 자치력 이런 것들이 함께 성장하는 이 속도가 맞아서 다가올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도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순천시 덕연동 그 주민자치위에서 어떤 계획하거나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벌써 한 13년 정도 됐고요. 주민자치의 역량들이 잘 모아져서 네. 잘 커가고 있는데 이제 주민자치의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 단위냐 큰 또 도시형 마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우리 덕연동은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소통과 통합 그리고 교류와 협력이라는 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키워드들을 잘 녹아내서 어린 세대와 어른 세대 또는 뭐 청년 세대와 어른 세대 그리고 자연 마을과 또는 도시화된 마을 이런 모든 마을들이 서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잘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뭐 그냥 단순하게 빵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대접한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사실 순천을 대표하는 가장 큰 공간이 이 덕연동이기도 해서요. 네. 외부에 또 뭐 단순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만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실제가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덕연동 주민들은 여전히 또 새롭게 아이디어를 짜기 위한 머리를 맞대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네. 다음 또 후반부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역량 있는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집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또 잘 결합해서 또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 순천시 덕연동의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도 멋진 마을 소개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